이미 저는 뭐 김정은이 할아버지 그 장례 절차를 보고 자손의 운명이 아주 흉한 모습이 된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예. 이것을 제 98년도 책에 그 말을 넣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사실은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정남이가 죽었죠. 예, 예. 그것이 바로 죽은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그 이복 동생한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만큼 그 조상의 그 영향으로 흉기가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그 김정은이는 지난번에 예측한 대로 풍수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사주 운명적으로도 금년이 그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원진살. 네, 원진살이 뭐냐면 하는 일이 안 돼서 짜증나는 거. 아주 모든 일이 그 아주 불미스럽게 되는 거. 예, 예. 이게 원진살입니다. 입춘 이후에 이제 그것이 돌아왔기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원진살이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음력 6월 달에 되면 김정은이가 사망 90%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력 6월이 되면은 네. 김정은이 사망할 수도 있고 신변에 커다란 그렇습니다. 위험이 올 수 있고. 그때에 죽지 않으면 죽을 만큼의 하여튼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이런 기회를 우리나라는 다시 공산화돼가는 것을 막는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이 안 되니까. 예. 이번에 미북 회담이 북한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는데 네. 이게 파토가 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결렬이 됐단 말이죠. 네.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큰데 그걸 다시 이제 붙이기도 어렵고 해소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6월까지 음력 6월 한 8월이겠네요. 8월까지 예. 7월. 예. 7월 8월 예.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은 한 그쯤 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김정은의 큰 위기가 변화가 오죠. 온다. 자, 그런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령 뭐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나쁜 쪽으로다가 잘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관계하고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될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다른 나라는 물론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뭐 미국과의 관계는 더 악하고 더 악화되죠. 예, 대한민국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퍼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나빠질 거고 김정은은 경제적 고립, 위기 이런 것이 올 수 있고 내부 동요나 쿠데타 이런 것도 예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풍수적으로. 예, 이렇게. 근데 이 변화도 말이죠. 어떤 극한 일이 발생할 예상이 있느냐면은 그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당하는 그런 운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아랫사람에게 외교 관계보다는. 그렇습니다. 아랫사람한테. 네네. 이거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가끔씩 모시겠는데 7, 8월에는 꼭 모시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정은의 운명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도 굉장히 암울하다, 걱정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암울하죠?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보면 그게 풍수거든요. 그러면 구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군이 2003년도에 상실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뭔가 시원한 건 없잖아요. 좋은 일은 없고 자꾸 어떤 불행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제가 예측한 건 뭐냐면 나라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라고 이미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많은 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그때 들은 사람들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전문가입니다. 운명 연구가예요. 그러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점점 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나라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될 수 있는, 구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대로 지금 나라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라 살리는 방법을 해야죠. 네,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풍수는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예. 형상, 가령 무슨 좌측력 500호, 주작, 현무 뭐 이런 게 다 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를 형상으로 보면은 서울의 청계천이 사람의 배 부위입니다. 배. 예, 예. 그리고 사람이 배를 가려면 죽는 것 같다는 거죠. 아. 그거를 형상으로 보면 인왕산이 머리 부분입니다. 현무라고 그래요. 풍수적으로. 좌측령이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게 좌측령이고 우백호가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좌측령 우백호가 있고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예. 이게 다리 형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요 명치입니다. 동아일보 앞에. 예. 여기서부터 중랑천까지가 약 6km인데요. 이게 배 부위입니다. 배. 그래서 풍수용어로는 와인 형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다. 예. 그런데 사람의 배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청계천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가 안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 아닙니까? 예, 예. 서울의 모든 것이 다 서울의 영향 아니에요? 청와대부터 각 부처, 국회의사당, 기업의 본사가 다 94%가 서울에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잘 되면 우리나라는 잘 되는 거고 예. 서울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부, 그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는 안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도선 풍수는 신라 말기니까 1100년 전에 구전으로만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 구전으로만 전수가 돼가지고 제가 34대 전수자입니다. 이 신안계 물형설이라는 풍수질인데요. 신안이라는 게 뭐냐면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풍수지리가 역대 직계 선인들은 이렇습니다. 도선국사,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오림, 성거사, 정동, 이지암 이런 역대 이 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만 극비 전수가 된 겁니다. 예. 그 극비 전수가 된 그 원인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치 그러니까 성격이 못됐다든가 뭔가 선량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은데 선량한 사람이 정치하지 않으면 사회와 나라에 바라지 않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권력시대, 완력시대에는요 훌륭한 지사가 있다. 예. 그러면 막 명령을 잡아달라고 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완력시대, 권력시대에서는 이거를 비밀리 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명당을 잡아주면 그 자손이 명당만큼 인물이 돼요. 예. 인물이 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폭정을 하고 나만 의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신안계 풍수는 한 사람씩만 비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군요. 네. 잘못된 풍수로 인해서 예, 폭정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한 사람씩만 전해졌고 지금 네. 34대까지 내려온 예, 지금 도선 풍수.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풍수. 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좋은 털을 못 구하면 화장하는 게 낫다. 네. 예.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는 풍수가지만 우리 국민의 99% 우리나라가 1년에 25만 명의 사망인데요. 99%가 다 화장에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길지에 매장하면 참 좋죠. 그런데 길지, 좋은 명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화장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매장하면은 그 땅속에 하지 않습니까? 땅속에는 각종 지질이 있잖아요. 풍수용어로는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 이 6가지 지질이 있는데 묘로 쓸 곳은 온열밖에 없습니다. 온열은 땅속이 안온하고 따뜻한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부모 조상의 시신을 매장하면 땅속이 안온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매장 내에는 그 유해에서 따뜻한 기를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가 직계자손에게 통관되는 건데 따뜻하다는 것은 편안하다. 편안하다는 것은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 편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길지가 아니면은 이 흉지는 물 나오고 냉기, 습기, 건기 이런 것은 유해에서 흉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 흉기를 받는 자손들은 반대로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길지라는 게 우리나라 거의 없기 때문에 네. 99% 화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당 화장도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망해서 바로 하는 화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묘, 매장했던 묘를 파서 화장하면 자손에게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뭐 이장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장한다든가 잘못 매장한 거는 다시 이장을 한다든가 해야지 좋은 길지 명랑에 쓴 묘를 파서 화장하면 좋은 그 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됐는데 이걸 파서 화장하면 자손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